이 대사를 어떻게 표현하지를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대사를 어떻게 연기해내지? 인 것 같아. 근데 그거는요,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스킬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알 만큼 여러분이 알면 돼요. 이 아이가 아는 내용, 이 아이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 아이의 상황이 뭔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대극입니다. 시대극. 시대극만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KBS의 경우는 시대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한번 짚어가면서 가도 되겠다마는 본인의 연기력을 향상시키기에 진심을 담기에 좋은 대사는 아닙니다. 시대극은요. 왜냐면 시대극 지금 우리 사는 시대랑 다르니까. 말이 지금 저거잖아요. 옛날 고어체잖아요. 고어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생각했었죠. 이분이 나의 친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이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고. 허나 머리가 굵어지면서 허나 이런 말을 이제 안 쓰니까 고어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을 담기 당연히 어렵죠. 지금 내가 쓰는 말이 아닌데 뭐. 허나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머니의 행복이 저의 친어머니의 눈물이고 고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해서 미워하려 했었습니다. 어마마마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미워하려 했었습니다. 그리 놔두셨어야죠. 여기 슬래시 그어줘야 될 것 같고. 아바마마께서 저를 죽이려 하시던 날 소자가 죽던 말든 모른 척해야 하셨습니다. 소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난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불편할 것 같네요. 그죠? 그래 놓고선 어찌하여 방석이를 택한 것입니까? 왜요? 왜? 또 방석이냐 또 몰입하기 어렵게. 그지? 이 사람의 안사람은 그리 말하더군요. 나 안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어리지 않을 겁니다. 어마마마께서는 천벌을 받으신 거라고. 하오나 소자 어머마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 그게 어마마마의 탓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놈의 권력, 그 빌어먹을 권력의 탓이죠. 부모 자식 간에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라는데 국본의 자리를 놓고 배아파여 낳은 자식을 챙기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어마마마. 덕분에 소자 이젠 마음이 아주 홀가분합니다. 이제 아무런 죄책감도 미련도 없이 국본을 보위를 도모할 것입니다. 네, 분명 말씀드리죠. 머지않아 방석이를 어머니 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네, 이 대사도 클리어하면 이제 이 아이를 좋아할 수가 없겠죠. 이 아이가 사실은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시던 날 엄마가 나를 구해줬고 나는 그때 이 어머니를 미워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그 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마마의 친아들이 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친어머니와 이 어머니가 뭔가 원수 사이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새어머니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나를 위해 줬던 것이 얘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얘가 친어머니 없이 얘가 혼자 자라는데 계모라고 하나 있는데 사람이 다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나의 친엄마를 죽인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외로우니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구나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준 거야. 그게 되게 나한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준 적이 있어서 얘가 그때 마음이 훅 놔졌나 봐. 마음이 혹 갔나 봐. 컨트롤하지 않고. 근데 어머니가 내가 아닌 방석이를 택했고 천벌을 받으신 거라고 하니까 엄마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내가 뭐 홀가분합니다 이러는데 홀가분할 리가 없죠.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 이러는데 아닐 겁니다. 아주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홀가분하면 사이코패스지. 그치? 그래서 이게 홀가분한 척 하는 거죠. 그럼 괜찮은 척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괜찮다라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느껴져야 될 거냐면 얘가 엄마한테 받은 속상한 게 있구나. 그리고 얘가 사실은 저 사람에게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았구나. 사실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애증의 관계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국본의 세자의 연기를 잘한다.
그건 연기죠. 그 외형적 연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면적 연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시대극은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죠. 백원님, 이미 정해놓은 분위기랑 말투를 따라가는 것 같고 그게 주가 되어버린 연기 같습니다. 어마마마에 대한 나의 생각과 방석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목적 또한 보이지 않고요. 쇼맨십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처럼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님, 왜 어마마마 앞에서 분위기를 잡는 걸까요? 캐릭터 연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겠죠? 상대를 선하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고요. 방석이를, 그러니까 거리낌이라는 거 이제 내적 갈등을 의미하는데 이게 갈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안 불편하다라는 거야. 방석이를 어머니 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는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요. 놀자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굉장히 빌런이 되고 싶어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잡았을지 궁금합니다. 바라는 것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고뇌가 있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 놔두셨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날의 구체적인 과거가 보이지 않고 자꾸 막 비꼬고 얄밉게 말하는데 그런 척 하시려다가 그렇게 되신 걸까요? 왜를 크게 외치셨는데 전체적 흐름을 보면 그렇게까지 어마마마가 방석이를 택한 것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 정말 빌런역 같았습니다. 제 영상의 분석표를 표를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그 표를 반드시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찾으면 이게 이제 너무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로제로님, 이 배우 수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요. 지금도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석표를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단문을 분석한 표이기는 해요. 이 대사는 이렇게 치는 거고 이 아이의 목적은 이런 거 같고 뭐는 뭐런 거 같고 뭐 이런 거 같다라는 생각을 적으신 거에 그렇게 잘못 적으셨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건데? 이 역할을 지로제로님께서 이제 어떻게 내 말로 바꾸실 건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하나도 써 있지 않아요. 이거는 무당이 빙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지로제로님이 됩니까? 자, 표현하고 싶으셨던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 권력을 휘어잡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약간 야심가, 상대를 협박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잔인함, 추진 능력, 실행할 능력도 있음, 불같은 성정, 뭔가가 삐뚤어져 있음,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이 지로제로님이 아니런가 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냐면 동일시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모두 다 동일시가 정확하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이 분석하는 과정이 동일시를 위한 과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담원 분석 제가 이제 참고로 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의 목적은 동일시를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ifI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석표에는 지로제로님이 ifI를 하려고 하는 어떠한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써 있으면 당연히 모르기 때문이던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던가 뭐 이럴 텐데 지로제로님이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닐 것 같고 그것은 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단시간에 파악을 하겠어. 우리 이제 처음 보는데 동일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자, 목소리 변성부터 일단 나는 사극 연기를 하겠다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서브텍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 자체는 사실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마다 마음이 바뀝니다. 이 대사 사이에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보았을 때는 긴 그냥 독백 모놀로그인 것 같잖아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나의 서브텍스트가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중간에 왜! 라고 소리를 지르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감정이 그냥 내가 격해져서 그런 것 같지. 근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내가 휙휙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사마다 어머니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어머니를 증오하는 대사도 있고요. 어머니를
를 그때 좋게 봤다라고 할 때는 좋게 보는 것 같은 연기를 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니죠. 현재의 나의 입장은 하나의 입장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입장이 하나일 겁니다. 그 과거 이야기를 한다고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는 아니죠. 난 지금 현재에 발을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 놔두셔야 했습니다. 이런 대사는 되게 큰 대사죠. 역사가 분명히 있는 대사입니다. 이 그리는 그때 그렇게 놔두셔야 했습니다. 그렇게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지시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만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놀자님 대사 칠 때 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엄마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엄마보다 더 걱정되는 사람은 바로 나야 할 때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시대명사죠. 이거 저거 그거 할 때는 이거 저거 그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그런 거 하면 되게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거든요. 근데 요때 그리 놔두셔야 돼. 이게 아까 놀자님이 친 그런 거보다 훨씬 크잖아. 가지고 있는 데미지가. 그 크기가, 마음의 크기가. 그리 놔두셔야 했습니다는 내가 죽게 놔두셨어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놀자님이 한 대사랑은 비교가 안 되게 엄청 큰 대사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야심가 아니면 뭐 싸가지 그런 걸 설명해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산연기 할 때 얘기했죠. 내가 청순한 캐릭터야. 그러면 이게 이 연기를 하는 목적이 나는 청순한 캐릭터야가 된다고. 대사는 대사대로 치는데 나는 청순한 캐릭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된다. 그냥 역할을 설명하는 게 된다라고 했는데 딱 그 연기 하셨어요.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으로 아마 지로제로님이 이렇게 연기하시는 걸 거야.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이 캐릭터가 얘가 역할이 뭡니까? 이게 뭐 이방원입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방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방원이 그런 생각할까? 그냥 상황만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이 화자는 없는데 연기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불순물이에요. 그게 빡가자치. 그게 보여지기식의 연기예요. 배우 수업 책에 나오는 보여지기식의 연기, 외형적 연기, 형식적 연기.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선생님이 이 대사 처음에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좀 있는 것 같다. 속이 상한 것 같다. 사실은 애증의 관계인 것 같다. 얘가 이게 진심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원망의 대사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 대사는 잘 따져야 되고 이 대사는 잔인함이 드러나야 되고 이 대사는 국본의 힘을 보여주는 대사라는 생각은 1도 들면 안 돼요. 왜? 그거는 그냥 롤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비는 이런 말투를 써야 되는 거고 시녀는 항상 종종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고 그 보초병은 항상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연기한다라는 개념 아직 없으실 거예요. 네. 아직 사실주의에 대해서 배운 적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처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처럼 오히려 보이고 싶었어. 오히려 좋아.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 그러면 이방원을 보면서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이코패스는 뭘 의미해요? 지금 요즘 TV에 나오는 그 연쇄살인마들 이런 사이코패스들 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사이코패스는 뭐예요? 앞 감정, 뒷 감정이 이게 보편적인 상식 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선이 끊어지고 우리가 배우 수업 책에 보면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선이 나오는데 사이코패스는 그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게 아무런 뭐 연관관계도 없이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움직이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사이코패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고 잔인한 행동을 하고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 어떤 사람이 다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까지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사람을 죽이고 싶었을까라고 이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 대사가 사이코패스처럼 보여졌어? 오케이, 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사이코패스 연기는 제일 쉬운 게 사이코패스 연기야. 왜냐면 앞뒤 기승전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거든. 자, 좋았던 부분은 왜? 라고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의외성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걸 왜 하고 싶었을까로 봤을 때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라고 한다는 거는 소리를 왜 거기서 소리를 질렀을까? 왜 거기 소리를?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마 화가 나서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감정의 크기가 거기서 격양이 되거나 커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커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시 줄어들게 만들려면 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렇게 잘 된다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앞에 있는 어마마마를 놀래켜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뒷대사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놀랬으면 나는 약간의 만족스러움이 드러날 것이고, 이 사람이 안 놀랬으면은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내 목적대로 안 됐을 거니까. 그쵸? 근데 그런 영향이 전혀 없이 그냥 나는 거기서 소리 한번 빵 지른 거야. 볼륨 한번 빵 키운 거죠. 그건 뭘 왜 그랬을까? 하면 그냥 다양한 걸 해보고 싶었다. 뭐 약간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들리고요. 지로제로님이 오늘 들은 많은 말들을 다 기억은 못 하실 거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짚자면요. 이 이야기를 어마마마 앞에 왜 하는지가 모르겠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지로제로님의 단문 분석표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 권력을 휘어잡겠다라고 잡으셨는데, 지금 이 현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상대는 누워있고 나는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상대방은 기력이수해서 눈을 겨우 뜰 정도인데 내가 누군지 정도는 인식하고 있을 거고, 나도 상대방이 나를 알아봄을 알고 있고 상대방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어요. 이 사람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뭔가 소중한 것을 앗아가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인가 봐. 그래서 상처를 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최고 권력을 휘어잡겠다라는 건 이 단문 밖의 목적이죠. 이 단문 안에서의 목적은 상처를 당신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아까 한 하루님의 대사랑 비슷한 거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상처를 잘 주면 됩니까? 이 대사의 목적은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 동일시 되어야 해요. 이 캐릭터와 나를요. 얘가 상처를 주고 싶은 이유들은 많을 거예요. 아까 하루님의 대사도 가능한 그림이잖아요. 상대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 먹는 대로 잘 됩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되지는 쉽지 않을 뿐더러 얘는 지금 어머니한테 약간 진심이었던 부분이 있고 배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애증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쉬우면 사이코패스지. 사이코패스가 그냥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로 내가 죽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뭐 이런 목적이잖아.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그게 사이코패스인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사람을 연기하는 게 아니야.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라고 보겠어. 그치? 사람이 좀 아닌 존재 같은 느낌이잖아. 좀 인간적이지 않잖아. 인간적이지 않은 게 사이코패스잖아. 근데 우리는 인간을 연기해야 되잖아. 아까 등장인물 뭐라고 했어요? 등장인물은 한 인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롤을 연기를 잘하는 것. 잔인한 사람, 청순한 사람, 공주, 세자, 바보, 멍청이 이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야? 이 연기를 할 사람은 누구야? 그 지로제로님이지. 그럼 지로제로님을 써서 이 연기를 해야 될 텐데, 지로제로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건데? 나는 어마마마를 미워한다. 그럼 미움이 생깁니까? 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럼 모두가 다 배우 될 수 있겠다, 그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이 생깁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연기법들을 공부하는 거죠. 정서 기억이든 뭐 상상력이든 다 필요하다. 그거를 훈련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겠지, 연기를.
그래서 쉽지 않아요. 롤을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건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때 생각했었지요. 그리고 고어체를 쓸 때 시대극 이런 대사를 치실 때는요. 이걸 고어체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한테는 현대야. 이 세자한테는 현대잖아. 옛날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평상시 말을 하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 아이가 말을 하는데도 고어체 같이 치면 어떡하자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그렇게 티가 나냐면 어미 뭐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죠. 생각했었지요.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게 고어체를 쓰고 있다. 이건 조선시대다. 서브텍스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생각했었다라는 그 말이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서브텍스트를 다 여러분들의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생각했었지. 이분이 나의 친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이분의 사랑을 내가 좀 독차지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말로 좀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드라이 리딩 할 때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분이 나의 친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자, 이러면서 이제 회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나의 친어머니였으면 좋겠다. 이걸 연기하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때로 돌아갔다가 허나 머리가 굵어지면서 고통이랑 해서 미워하려 했습니다. 더욱 미려 그리 놔두셨었죠. 그래놓고 이 사람의 안 사람은 천벌을 받는. 근데 홀가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크게 봤을 땐 얘는 한 상황이에요. 통연기 하셔야 돼요. 쪼개시면 안 됩니다. 이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머마마를 미워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살기 참 편하겠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어. 나도 그 능력 좀 갖고 싶다. 허나 독차지하고 싶다고 근데 갑자기 지금 받았어. 지금 데미지 받았어. 아니야, 옛날에 받았어. 머리가 커지면서 어머니의 행복이 저의 친어머니의 눈물이고 고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새어머니에 대한 애증도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친어머니가 없는 것 같은데? 해서 미워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마마마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미워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봐봐요. 어마마마의 마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덜 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로제로님은 이 대사를 어떻게 표현하지를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대사를 어떻게 연기해내지? 인 것 같아. 근데 그거는요,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스킬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알 만큼 여러분이 알면 돼요. 이 아이가 아는 내용, 이 아이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 아이의 상황이 뭔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잘 알잖아요. 아니면 가족은 좀 그렇고 친구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중에서 나랑 좀 친한 사이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마음을 좀 아는 게 있죠. 근데 좀 먼 친구예요. 그럼 걔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단문도 마찬가지야. 이걸 여러분들이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물론 이런 것도 존재하겠지만 그거는 좋은 연기를 할 때 그렇게 바탕이 되어지진 않아. 그게 기본은 아니야. 기본은 뭐냐면 이 아이가 아는 만큼 분석을 왜 하니? 이 아이가 아는 게 뭔지 그걸 파악해서 나도 알려고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화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대사에 이 화자의 마음이 100% 실리진 않잖아. 빙산이라고 했잖아. 8분의 1은 감춰져 있다. 대본 하나의 큰 연극 대본도 8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꼴랑 이거 몇 줄 되는 단문 하나 봤는데 그러면 한 100분의 1 아니겠니? 100분의 1? 그러면 99는 어디서 찾을래? 여기 안 써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되게 지금 분석표에 쓴 게 알량한 거예요. 이 대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로제로님이 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 이 분석을
그냥 이 분석표가 지로제로님만의 분석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도 똑 이게 그냥 기본 설정처럼 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로제로님화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어떤 너의 차별성을 담고 있니? 너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게 뭐가 있니? 이 단문 분석표가 되게 객관적으로 써 있어요. 근데 단문 분석표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써 있을 수가 없거든.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되게 무슨 답안지 같이 썼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무슨 주관식 답안지 같이 썼어. 이렇게 쓰라고 어디서 배웠나 봐. 대사가 다 내 얘기가 돼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 근데 이 분석표에는 내 스타일이 하나도 없어. 내 스타일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 연기는 그냥 옳은 연기, 그른 연기. 여기에 내 스타일이 왜 쓰여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연기에서 말하듯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시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디스크 검사 때도 되게 좀 둥글둥글하게 나왔잖아요. 우리 지로제로님이.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좀 다른 애들보다 좀 도드라지는 어떤 독특한 면이 좀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좀 없다라고 본인을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잘 유하게 살아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도드라지는 게 있어. 너의 찐친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내 친구들 중에 진짜 순하게 생긴 애 있는데 걔가 모난 거 나는 잘 알아. 걔가 모난 거 나는 잘 알아.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모나 보이지만 내가 순한 거 걔는 알아. 그런 거 있잖아.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리 놔두셨어야죠. 그래서 슬픔 들어오고. 아바마마께서 그리가 지시하는 부분이 없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시던 그날 여기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 때 들어왔어야 돼요. 그리 놔두셨어야죠. 때도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어야 돼. 어찌하여 방석이를 택한 것입니까? 왜요? 자, 이것도 대사 설명하고 있죠. 아니 되었다. 근데 왜 방석이를 택했냐? 마치 지금 깨달은 것처럼. 아니요. 그 전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근데 왜요? 왜? 막 이런 게 왜 이때 따지겠니? 이게 사람이니까 따지는 거지. 사실은 알아. 권력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를 좀 더 받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막 이런 말로 지금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마다 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알고 있는 사실은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중간에 첨가되거나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아무런 사건도 없거든요. 이 사람의 안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컨트롤 너무 쉽게 잘 되고요. 아바마마께서는 잘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대사 머지않아 방석이를 어머니 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대사가 제일 중요한 대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기에 가장 좋은 대사잖아요. 목적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약간 그래도 한풀이 같은 거였고 마지막 대사가 제일 상처를 받을 대사잖아요. 어머니가 진짜 저승길 떠나기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좋은 거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적어요. 그냥 대사를 잘 연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뭐 있을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그렇죠. 대사를 잘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 이 화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자와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내가 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해내는 날까지 그게 또 한 번 되면 되겠습니까? 뭐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 그걸 향해서 쭉 공부해 나가는 거죠. 오늘 들으시는 부분이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로제로님이 아직 개념이 배우 수업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가지 말했는데 10개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붙어 계세요. 일단은 그냥 붙어서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귀를 열어두세요. 그러면 귀가 적응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귀가 좀 적응하고 나면 그러면 조금씩 들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꽃게가 지나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